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7일 HLB 및 HLB 관련주들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5% 하락한 99,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보통 여기 10만원 위에서 계속 위치에 있었거든요. 나름 10만 2천원까지는 올라갔었던 모습이고 나름 5일선 언저리까지 타치하려고 했었던 모습인데 어쨌든 10만원이 깨져서 장이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예요. 매우 강합니다. V자 반등은 올라오고 있고, 매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V자 반등은 올라오고 있고,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요, 지금 나름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한 느낌이에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여하튼 코스닥 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IT가 있고요, 바이오가 있습니다. 근데 IT는 지금 정답만 말씀드리면 빠른 순환매를 올리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렸고요. 그 다음 5G 관련주로 올렸고요. 그 다음 반도체로 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폴더블 관련주들로 시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IT는 일단 순환매가 빠르다. 2차 전지 쪽, 5G 쪽, 반도체 쪽, 폴더블 관련주들로 오늘은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순환매의 특징은 빠른 매매잖아요. 이런 거 특징은 잘 감안하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이오가 좀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요, 바이오가 가줘야 돼요. 바이오가 안 가면은 코스닥 지수는 솔직히 가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오주를 일단 보시면 처음에 삼바가 이때부터 40만원서부터 54만원까지 단기간에 일단 투자 심리를 확 끌어당겼어요, 시장에.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매기가 온 게 삼바로 갔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름 이 당시 때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시면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셀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바이오 쪽으로는 얘네들이 상당히 좀 좋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이오 쪽에서도 약간 재밌는 게, 왜 지난주에는 한올로 한번 바이오 투심이 무너졌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 때문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헬리기 때문에 한번 투심이 무너졌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지온 그리고 젠베기 때문에 살짝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한 모습이어서 완전히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하나만으로 지수를 글쎄 좋게 보면 이제 900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결국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오늘 중국 인민은행에서 다시 유동성 확대를 결정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만약에 900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유동성 시장의 힘 때문에 올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라고 보이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확실히 안 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LB도 마찬가지고 투자 심리가 일단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 투자 심리 좀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긍정적인 거는 일단 A군 중에, 왜 제가 임의대로 구분할 때 A군, 바이오 A군은 LB 관련주, 셀트리온 관련주, 그 다음에 삼바 관련주 3개를 A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지수가 올라가려면 얘는 A군, 특히 여기 LB가 가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좀 약간 비실한 모습,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리기 등등등 아직 바이오 투심이 완전히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밀러 쪽으로는 확실히 간 거는 같은데요, 여기 신약 쪽으로는 아직 확실히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LB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보시면 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하던 게 일단 1차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리고 1차 브레이크 걸리면은 보통 3일 동안 요 정도 서준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5일선이 내려오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내일보다도 거래가 더 적어야 돼요. 똑같이 샛별이가 나올 거예요. 하락이 없다면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전제하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 정도 선에서 오늘보다 거래가 좀 더 적고, 그 다음에 꼬리는 약간 더 짧거나 오늘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일도 5일선이 좀 더 내려오거든요. 자, 그러면 3일 정도 이렇게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재차 이제 상방향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는 그러고, 그럼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5일선이랑 캔들이랑 2개, 3개 나오고 이렇게 겹치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때 시세 분출이 한번 빵 나오던가 아니면은 2, 3일 더 쉬고 시세 분출이 나와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LB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일단 지금 당장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내일 정도까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다음날 되면 5일선이랑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20일 날이 미국 암하켓 초록 공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발표를 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게 LB도 여러 가지 병용 임상도 많이 했고 발표할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 때 아마 발표가 나면 좀 좋은 흐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 제가 뭐 매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 아시잖아요. 이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이 박스권을 확실히 돌파를 해줘야 큰 시세 흐름이 있고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추세 반전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오늘 모습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한 이틀 정도 더 있으면 5일선이랑 아마 터치돼서 그때 아마 방향성은 보여줄 걸로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요. 여기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LB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L생을 보시면 LB랑 비슷한데 틀린 게 여기 이제 L생, 넥사, 엘파 다 똑같은데 그나마 LB는 보시면 옆으로 완연하게 좀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L생은 보시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LB보다는 약간 수급은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L생, 넥사, 엘파 같은 경우는 LB를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일도 얘도 조심스럽게 요 정도 라인에서 23,000원 후반대 그리고 24,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정도 수준에서요. 등락폭에서요. 근데 오늘보다 등락폭은 좀 더 적어야 되겠죠. 게다가 거래도 오늘보다 좀 적거나 오늘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래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 쉬고 내일 모레 정도에 5일선이랑 일단 한번 터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한번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얘도 뭐 결국은 똑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결국은 얘도 여기 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 시발점은 제가 보기에는 요 윗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여기 거래량이 수반이 될 때 그때가 아마 시발점이지 않나 싶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뭐 나름 자리는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하튼 큰 흐름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약간 뭐가 좀 아쉽기는 하죠. 예. 근데 뭐 나름 이러다가 보통 같은 경우 이렇게 요거를 감싸주는 양봉이 나와주면 이거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걸 3법이라고 하는데 3법 이후에 시세 분출이 좀 나와요. 이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보시면 알테오전 이런 모습 있잖아요. 여기 장대 양봉이 있고 음봉 3개. 보통 요게 이제 좀 더 내려와 있어야 돼요. 내려와 있고 요 양봉이 이걸 감싸주는 딱 요런 패턴을 이제 3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3법이 나오면 시세 분출이 나오는데 뭐 그때 점상이 나왔죠. 어찌되었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일생도. 근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왜 그러냐면 요 양봉이 있고 요 이렇게 있고 요걸 감싸주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 L생 같은 경우는 이제 LB를 좀 많이 따라가니까요. 그다음 넥사를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넥사도 보시면 LB랑 약간 틀린 점이 LB는 그래도 옆에 있었는데 넥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밑에 하회하고 있잖아요. L생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LB보다도 수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LB보다도 힘이 낮기 때문에 넥사가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넥사도 사실은 얘는 박스권이 제일 얇긴 해요. 요런 박스권이 제일 얇긴 한데 글쎄 뭐 한 번만 뭐가 확 불어준다면 요거 돌파하고 빵빵빵빵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요건이 되기도 돼요. 게다가 최대주주도 그렇고 진회장님도 그렇고 계속 지분율이 조금씩 높아지더만요. 나름 좋은 뉴스가 많은데 예전만큼 이때처럼 이렇게 빨이 없죠. 지금은 LB가 비실하다 보니까 넥사 같은 경우도 좀 비실한 모습인데 얘도 거래가 한번 붙어준다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비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간 조정을 오래 하면서요. 엘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오래 하면서 뭐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L생, 넥사, 엘파 똑같은 수급 모습이어서 비슷하다고 보여주고 얘도 일단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무조건 다 LB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단기적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크게 보시면 예, 계속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ITM 반도체를 제가 이쯤에 추천을 드렸나요? 이쯤이었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 한 달 정도 있다가 5만 원 이 정도에서 뭐 3만 5천 원 정도, 3만 4천 원, 5천 원에서 이제 5만 원 넘어서 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7만 원까지 가요. 오늘 보니까 6만 9,600원까지 갔는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ITM 반도체가 잘 가더라. 예, 그것도 맞죠. 얘는 시장에서 지금 좋아하는 거 다 갖췄죠. 2차 전지도 갖췄지, 아이팟도 갖췄지. 어쨌든 그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이제 거래 수만 내면서 이렇게 돌파가 되니까 쭉쭉쭉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은 확실히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박스권을 돌파해야 이렇게 큰 흐름이 좀 나와요. 그거를 이제 LB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이제 LB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 와중에 몇 번의 의미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의미 있었던 순간이 요 날이었죠. 근데 요 날이었는데 이때 이란 사태 때문에 비실비실 거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가 그 다음날 하루 쉬어주고 갔으면은 이제 박스권 돌파가 성공이었는데 요 당시 때 Y가 됐다가 그 다음 나름 자리를 만들었던 게 이때였죠. 이 당시 때도 한번 돌파 시도해보려고 하다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거래 붙고 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 요건이 됐었어요. 근데 이 당시 때 3차, 4차 프레임으로 걸렸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우한발 폐렴 사태 이후 나름 완연히 올라가고 있다가 위암 1차 치료제 사건으로 좋았는데 약간 어수선했어요. 회사 대응도 어수선하고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해서 한번 하락 나오고 이제 나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브레이크 걸리고 재차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랬던 좋은 기회 다시 재차 한번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0일 미국 암학회 초록 공개 때 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호재가 많이 있으니까요. HLB는 올해부터 뭐 호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웬만한 호재성 기사에서는 LB가 이제 잘 안 움직여요. 이미 시장이 기대치는 리보세라닙 대단히 훌륭한 양 맞아. 나 인정. 야, 병역 효과도 하니까 상당히 좋네. 이 당시 때 보니까 야, 옵티모랑 해도 그렇게 좋더만. 야, 하물며 캄렐리주맙이랑 가남 1차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암 1차까지도 야, 진짜 그것도 1차 치료제로 우와 라는 인식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리보세라닙이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할 때는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얼마야? 라는 걸 평가를 할 때는 첫 번째 에로가 맞고요. 두 번째는 NDA 신청이에요. 그래서 너네 약이 좋아? 그래, 그러면 미국한테 한번 허가 받아봐. 이거 받으면 너네 약 진통이 맞지? 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 박스권을 돌파할 거는 이제 시장의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죠. NDA 신청,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LO가 되겠죠.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하루도 좀 수고가 많으셨고요. 옆으로 지금 잘 기고 있는데 요거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재차 좀 박스권을 한번 돌파해 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춥습니다. 마지막 꽃샘 추위라고 하는데요. 우리 LB도 마지막 이번 박스권 돌파가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